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1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증권가에 되게 많이 돈 단어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나는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았다. 요게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냥 헐이었어요. 헐. 와, 뭐 이럴 수도 있구나. 이제 이 두 가지 단어였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선거 일정이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후에 구체적으로 뭐 우편 투표함 열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 자체는 끝난 거잖아요. 투표라는 일정이 끝났고 이제 결과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 지나갔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고, 다음에 이제 또 한쪽에서는 결과가 확실하게 우리나라 장중 기준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종료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모른다. 이런 어떤 이제 불안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이게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4년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등락폭이 4%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4% 정도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 차이가 1.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요란해 보이긴 했지만 4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그때에 비하면 되게 안정돼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출렁거리고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나오긴 했지만, 뭐 4년 전 생각해 보면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뭐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치명적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크게 작용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저점 대비 100포인트 올라왔잖아요. 오늘 저점과 고점을, 특히 고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 최저점 대비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지수가 상당히 잘 버텼다.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버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이제 잠깐 또 혹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건가? 뭐 강원도에서 뭐 진돗개가 발령됐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변수가 되나 보다 했었는데, 뭐 이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귀순 관련된 어떤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큰 이슈가 아니었고, 그냥 장중에 경합지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이제 크게 흔들렸다. 근데 그 일정이 이제 미국의 투표라는 일정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걱정했던 것보다 이렇게 크진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이제 차분하다라는 표현 해야죠. 뭐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초반부터 매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매도 좀 많이 하면서 물량 부담을 좀 주긴 했었는데, 기관이 받았어요. 예, 기관,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물량을 받았죠.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업종 이런 거 이제 매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도 금액보다 전기전자 업종 매도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전기전자 내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라든가 인터넷 게임주들이 이제 외국인들 매수로 좀 방어가 되면서,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도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또 기관은 또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을 또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주지 못했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 매도 자체도 오후 1시까지는 매도가 나왔었는데 1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외국인들 매도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시 때부터 매도 피크가 10시였고 그 이후로는 또 코스닥도 매도가 진정이 되고 오히려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 금융투자 중심의 이제 기관의 매수도 나왔고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도 초반 이후에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오면서도 뭐 하락 쪽으로 크게 밀리고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 무난하게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거는 이제 기업의 실적.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예상치 상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예상치가 1조 2천억 전후였는데 상단으로 세게 본 데가 1조 3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의 예상치 상단으로 나왔고,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한 3천억 원 정도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IT, 자동차, 철강, 화학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다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출 데이터도 보면 일별 수출 데이터는 되게 잘 나오고 있고, 특히 뭐 반도체 이쪽은 이제 10월이 4분기의 첫 번째 달이었는데 4분기에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출 호조를 감안해 보면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지탱해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제 뭐 양도세가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려했던 매물 폭탄이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가 장중에 뭐 마이너스권으로 잠깐 밀리는 흐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견디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뭐 그 미국이 대선 결과가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겼구나 뭐 이런 분위기로 가긴 했었는데 뭐 이제 바이든이 또 이제 우편 투표 열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언급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결과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에 이제 막판에 또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잠깐 밀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뭐 바이든이 이겼든 트럼프가 이겼든 나오게 되는 게 시간 질질 끌면서 뭐 이게 불복하고 뭐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 막 뭐 무력 충돌 발생하고 뭐 이제 무장 봉기 나오고 막 이런 것까지 막 뉴스로 보도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결과가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비교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는 보도에 나스닥 선물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기면 규제 완화, 다음에 이제 과세가 완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겼을 때는 이제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는 거였고, 다음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좋게 개선할 거다. 뭐 이런 쪽에 어떤 무게를 두는 거였잖아요. 다 강점이 좀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해서 그러면 투자들은 트럼프가 이기면 블루웨이브 안 되는 거잖아. 뭐 증시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 선물은 S&P 선물보다 2배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이기더라도 승부가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뭐 이제 누가 돼서 뭐 증시에 더 호재고 악재고 이제 그런 거로 왜 미국 증시는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자체가 마무리가 되고 확정된 차기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각 후보별로 유불리한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보면 감세 정책이 유지가 되면 미국 빅테크주들 중심으로 미증시가 안정이 되고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또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트럼프는 좀 김정은하고 상대적으로 친분이 있잖아요. 뭐 친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고 반면에 미중 무역 갈등이 쉽게 안 풀리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증시에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 좀 뚜렷하게 있죠. 근데 바이든 쪽으로 보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빠르게 추진된다라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당장 많이 푼다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약세로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코로나 국면 때문에 약간 좀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돈 풀면서 이제 이 불안함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은 되게 이제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되고 또 이제 트럼프에 비하면 트럼프 막 돌발 상황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예측 가능한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은 되게 강점이 되죠. 근데 이제 반면에 좀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트럼프는 막 일본 눈치 거의 안 봤잖아요. 그냥 막 부대뽀로 일본이 진짜 쩔쩔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그런 태도를 가끔 보였죠. 물론 이제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이 과연 어떻게 갈까 이거를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되는 사안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결정이 되면은 누구가 됐든 이제 이게 일정이 소진이 되고 결정이 되면서 이제 우려감보다는 이제 기대감 쪽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이슈가 좀 바뀌어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불확실성을 통과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일단 결정이 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나도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보다 결정이 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그 결정이 난다라면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 대선보다는 이제는 변동성, 그러니까 정책, 백신, 코로나 요게 이제 추세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뭐 경기 부양책은 누가 됐든 추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그다음에 유럽에서 봉쇄 이후에 코로나가 꺾일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또 관심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 윤곽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 이제 뉴스 나오면서부터 막 신재생 에너지주들 막 급락하고, 뭐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은 막 급등을 하고 5G 주들 막 급등하고 막 이렇게 막 엇갈리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오늘만 그럴 건지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제 굳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도주가 변동성을 끝내고 하나의 주도주로 이제 윤곽이 잡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됐든, 그러니까 트럼프도 뭐 이제 크게 경기부양책 더 큰 뭐 경기부양책 직후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언급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제 돈은 더 풀릴 거다 미국에서. 돈이 추가적으로 풀린다라는 전제로 본다라면 뭐 시장은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고 결과만 나온다면 일시적인 어떤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 코로나 이후의 경제 영향, 다음에 이제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수급이 좋은 어떤 기업들, 그다음에 실적이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정책하고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고 기관들 매수도 제법 누적이 되고 있다고 싶은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뭐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늘려나가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큰 이벤트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양도세도 일단 되고, 이제 미국 대선은 물론 이제 또 이 후폭풍이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 일정 자체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도 저 유럽에서 경제 봉쇄를 한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봉쇄라는 게 가장 코로나 국면에서는 불편한 재료였는데 경제 봉쇄가 되면서 불편한 재료는 다 나와버렸네.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종목들이 이제 이 변수가 다 지나갔으니 얘네들은 이제 상승면으로 가는 종목들, 이거는 아닌 종목군들 이렇게 정돈이 되고, 또 양도세 변수도 지나갔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정도껏 또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 장세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